그래서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냐? 일방의 통보로만도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실혼 해소의 통보를 하지 마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부부로 살기는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혼 해소라고 했죠. 사실혼 해소의 첫 번째 허들, 나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인가를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허들, 사실혼 해소의 방법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실혼 해소 방법입니다. 법률혼인 경우에는 6가지 유책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법에서는 둘이 헤어지는 것을 관여하지 않아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냐? 일방의 통보로만도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실혼 해소의 통보를 하지 마라 입니다. 제가 이 다음번에 말씀드릴 재산분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법률혼의 위자료 법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인데도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분할의 법리에서는 차이들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막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기간 동안에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을 같은 경우는 공동 소유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누구 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함부로 사실혼 해소의 통보를 하지 마라. 왜냐면은 사실혼 해소 통보하는 시점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1월 1일에 별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월 1일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이제 12월 1일에 변론이 종결될 것 같아요. 근데 1월 1일에는 부동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는 1억이에요. 그런데 변론 종결쯤에는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시가는 얼마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혼의 경우에는 2억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 용어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별거는 이미 시작됐는데 왜 이 변론 종결 시로 판단을 하냐?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법률에서 이혼 신고나 이혼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별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나는 그 순간이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즉 아까 말한 2억을 시가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 언제 해소된다 그랬어요? 통보시 그냥 해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서의 재산분할 할 때는 부동산 시세는 5천만 원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법률혼인 경우에는 이제 2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억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5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사실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만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혼을 해소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있는 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정확하게 헤어지고 그 다음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겠습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였습니다.